해볼게요. 나 유튜브에 나온다. 나이스. 수학이 즐거운 올림피아드 강성주 선생님입니다. 귀여워. 자, 볼게요. 일단은 2차 함수인데, 지난달에는 2차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뤘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난이도 높아져요. 높아지고, 특히 다른 것들은 그럭저럭 여러분들이 좀 해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어디서? 마지막 거에서는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나오는 이 꼭지점의 방정식, 식의 방정식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부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함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부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볼까요? 좀 짜부돼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프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또는 이거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아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부호 얘기를 할 거야.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a의 x-p 제곱 플러스 q라고 한다면 그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될 거고요. 축의 방정식 x는 p라는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자, 이 상태에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현우야 왜?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일단 그래프의 모양. 이 i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p하고 q는 실질적으로 뭘 담당하냐면 위치를 담당을 해요. 그렇다면 위치하고 모양은 별개의 얘기잖아요. 모양은 실제로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가 아래로 볼록인가 폭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A는. P하고 Q는 모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는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좌표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얘는 A의 값이 0보다 어때요? 크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얘는 A의 값이 0보다 어떻죠? 커요. 얘는 A의 값이 0보다 어떨까요? 작아요. 얘도 A의 값이 얼마일까요? 작죠.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자, 축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축이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럼 P의 값은 0보다 어떻고? 작고 응? Q의 값은 0보다 어떻고? 작아요. 이게 작아요. 작아요. 그쵸? 자, 여기 볼까요? P의 값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요. 그렇죠. X좌표니까. Q의 값은 0보다 어떨까요? 작아요. 그렇죠. X좌표니까. 몇 사분면? 3사분면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꼭지점의 위치가 이 녀석입니다. 그쵸? 네. 자, 이 녀석이니까 P의 값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요. 작고 Q의 값은 0보다 커요. 그쵸? 자, 이 아이도 한번 볼까요? P의 값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요. Q의 값도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요. 자, 여기까지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왜 이렇게 안 나오냐면 그 뒤에 이런 아이가 있잖아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나오죠. 네. 그래서 자, 우리는 이 i에 대해서도 조금은 얘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냐면 자, 이차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기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표현하는 이런 녀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하는 일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아이를 부를 때 야, 표준형으로 바꿔!
무슨 소리세요가 아니고 이 형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야, 일반형으로 나온 건 표준형으로 바꿔. 일반형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형이 뭐야? 그냥 순수하게 원점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딱 모양만 존재하고 있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이 배웠던 1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1차 함수는 기본형이 y는 ax였어요. 1차 함수는 1차 함수의 표준형은 y는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에서는 표준형이에요. 그 다음에 1차 함수에서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표현된 게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하님 거 문제 풀다 보면은 갑자기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 나오면서 갑자기 이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바꾸죠.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울기와 y절편을 알기 위해서. 근데 봐봐. 1차 함수 떠올려봐. 우리가 그 직선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에는 얘가 편해요? 얘가 편해요? 위에 위에 게 당연히 편하죠. 왜냐면 얘는 바로 기울기와 y절편이 보이잖아. 근데 얘는 안 보이잖아. 근데 이쪽 봐볼까요? 2차 함수야. 우리가 얘를 딱 보면 뭐가 바로바로 보이냐면 A가 뭐라고요? 기울기 모양이라고요. 2차 함수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곡선의 기울기는 없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뿐이죠. 자, P하고 Q는 뭐예요? H. 그렇죠. 꼭지점이죠. 그렇죠? 얘는 뭐만 가지고 있어?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얘 볼까요? 얘 똑같이 모양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B하고 C의 역할이 꼭지점이야? 아니 아니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아이의 꼭지점이나 축을 알고 싶으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이 모양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바로바로 캐치가 될 테니까. 그것처럼 직선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여러분이 2학년 걸 공부할 때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바꾸셨죠. 왜? 그래야 정보가 한눈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한글에 이런 뜻이 있어요. 표준화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표준화시킨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형으로 그러니까 표준화시킨다는 뜻이 뭐냐면 좀 정리되지 않은 아이들을 우리가 그 아이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준화시킨다는 뜻이.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표준형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너저분하게 나열되어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정보를 캐치하기 쉽도록 변형시키는 그런 형태를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개념에 이미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 개념에 나와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y는 2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5라는 녀석이 있었다라고 봅시다. 자, 이 아이를 우리가 이건 일반형이에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표준형이요. 완전 제곱식 떠올리시면 돼요. 봐봐. 아 우리 이 아이를 좀 두 개로 표현을 해보자. y는 2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뭐 4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는 0 2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치자. 우리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의 꼴로 바꿀 때 사용했던 방법이 x제곱의 개수를 양변을 나눈다였어요. 네. 그다음 저 말해봐. 그 다음에 뭐였죠? 그 재질을 이렇게 이형이에요. 누구? 2를 이형이에요. 이를 우리는 보통 상수항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한번 따라가 볼까? 여기서는 근데 생각해봐. 2로 나눌 수 있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얘가 사용한 방법은 2로 묶는다를 쓴 거예요. 근데 x제곱과 얘만 묶을 거야. 상수항은 어차피 넘길 거잖아. 그치? 그것처럼 상수항은 그냥 밖에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딱 요렇게 했던 이 과정이 이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이 서로 유사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양변을 x제곱의 개수로 나누고 상수항을 이항했던 게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로 묶고 상수항은 밖에다 빼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저기다가 그걸 했죠. x의 개수 나누기의 제곱을 그렇죠. 양변에서 비벼요. 그렇죠. x개수의 반절이 얼마였는데? 반절의 제곱이 3의 제곱이니까 9였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하고 여기에 7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그런데 양변에 더하는 걸 쓸 수가 없어. 그렇죠? 양변에 더하는 걸 쓸 수, y도 더해서 어떡하는 건데? 그러니까 양변에 더하는 걸 쓸 수 없고 애초에 얘가 어디로? 괄호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리를 하는 거야. 양변에 더하는 건 일단 불가능해. 근데 여기한테는 어떤 숫자가, 9라는 숫자가 무조건 필요하잖아. 그치? 필요하니까 9를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9가 무조건 필요해. 이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9를 더하면 안 되잖아. 등식이 아닌데. 그럼 뭐 해야 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더하고 빼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뭐 하죠? 완전 제곱식 만들죠. 네.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겠지. 네. 그런데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9 필요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때요? 밖으로 꺼내야 돼요. 그렇죠? 얘는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누굴 만나서? 2를 만나서 마이너스 18이 얘를 만나서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14가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요 녀석과 똑같은 위치였던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죠? 얘는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의 방법이잖아. 이차함수에서도 어차피 원하는 건 뭐였냐면 딱 여기까지였던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만 구하면 어떤 형태가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 무슨 형태? 표준형이 만들어져 버렸죠.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왜냐면 이차함수는 해를 구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이 표준형 완전 제곱식의 꼴을 만들면 얘는 할 일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는데 이 방식은 뭘 따라간다?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던 그 방식을 유사 표현이다. 방식은 뭐다? x제곱의 개수를 묶는다? 누구만? x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그 가로 안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x의 개수의 반절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뺀 값은 필요가 없으니까 밖으로 뭐 해준다? 꺼내준다. 여러분들은 이게 능숙해지셔야 돼요. 굉장히 이 과정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연산 실수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거 빼는 과정 중에서 얘를 곱해서 빼는 과정 중에서 연산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특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궁리를 해보는 거야. 2차 함수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 다음으로 중요한 게 꼭지점의 좌표도 중요한데 축의 방정식 있죠. 축의 방정식.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외우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 돼요. 선생님 왜요? 해보시면 돼요. 자, 저기 보세요. 여기 얼마였어요? 2하고 12가 있었죠. 그렇죠? 2하고 12가 있었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볼까? a가 얼마야? 2니까 b는 얼마? 12.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맞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구나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축만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혹시 꼭지점의 좌표를 외울 필요 없나요? 꼭지점이 잡혀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는 그거 외우지 마세요. 그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외우는 거. 그거 외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그냥 암기충들. 모든 걸 외워버리겠어. 이렇게. 그렇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만 하는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형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다. 딱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뒤에 꼭 지점에 잡고 이 마이너스 14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산식은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쓸데기 없어요. 그거 외울 시간에 연산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근데 축은 가끔씩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거만 좀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다시 일로 와보자. 자, 저를 가기 전에 그럼 얘의 역할, 얘가 뭔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얘 뭐라고 부를까요? 설사. y 잘 절명하고 부릅니다. 왜요? x에 0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누구밖에 안 남아? c밖에 안 남죠. 그럼 얘가 뭐야? 결국 y절편인 거야. 자, 이걸 먼저 한 이유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 이 버전으로 풀어볼 거야. 정신 차리세요. 자, A, B, C, A, B, C, A, B, C, A, B, C. 자, 이 버전으로 한번 가볼 거야. 자, 한 명씩 대답할 겁니다. 자, 네. 첫 번째 거, 선우야. 두 번째 거, 우영이. 세 번째 거, 하민이. 네 번째 거. 질문할 거예요. 질문할 거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빨리 한번 해봐. A, B, C의 구호가 뭐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봐. 우승이, 현우, 우영이, 하민이. 한번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뭐야? 숫자가 없는데 어떡해. 정해진 숫자가. 그래프를 보고 하는 거지. 그래프를. 아 그럼 제가 0보다 클지 작을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야. 값을 구하는 거 아니야. 0보다 큰지 작을지만 구하는 문제. 아니 이거 뭐지? 자, 누구부터 하래? 준비된 사람. 이게 하민이가 대성분자. 그래요? 그럼 우영이부터 하자. 네. 자, 우영아. 남을 지명할 정도면 자기도 준비가 됐다는 소리겠지. 자, 얘 보자. 이 그래프예요. 자, 저 아이들 보면 A는 다 똑같은 값이죠. 네. 자, A는 뭐예요? 0보다? A는 0보다 커요. 그렇죠. 아래로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C는 0보다? C는 0보다 작아요. C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Y 절편. 아,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그럼 얘가 C예요. 아 0보다 0보다 커요. 커요. B는 0보다 클까 작을까? B는 B는 0보다 커요. 뭐죠? 예? 찍어서 풀었어. 누군가 알려줬어요. 예? 찍어서 풀었어. 사실대로 말해 누군가 알려줬다고. 알려줘서 찍어서 풀었어. 누군가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이거 우승이가. 풀었어? 나는 너랑 네.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하민아. 누가 뭐라고 하는지. A는 0보다? C는 0보다? B는 0보다? 어떻게 보면 저 축의 방정식을 알려줘요. 축의 위치가 양수죠. 마이너스 2, A는 음수죠. 예. 그럼 B가 어떤 값이 나와야 양수가 나올까?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봐봐. 이 녀석의 축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잖아. 축이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고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지. 그럼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A랑 B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나오려면 A랑 B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A랑 B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되죠.
그래야 오른쪽이 나올 거 아니야. 자, 그 말은 여러분한테 뭘 알려주냐면 축의 위치에서는 이걸 쓰시면 돼요. 뭐라 썼어요? 같다. 뭐가 같다?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다. 좀 전에 우영이가 풀었을 때 축 여기 있죠? 네. 그러면 같이죠, 같. 네. 누구랑 누가? A랑 B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를 쓰시면 돼요. 하민이는 이쪽이죠? 그럼 다르다죠? 다니까. 진짜 부서지겠다. 그러면 A랑 B의 부호가 어떻다? 그만 똑바로 앉아. 네네. 넌 왜 항상 자세가 그래? 앞에 봐. 네. 다리 앞으로 해. 옆으로 하지 말고. 예. 앞으로 똑바로. 오케이. 자, A하고 B의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죠. 그러니까 A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 마이너스라는 거. 네. 그러니까 B의 부호도 달라야 되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우에 가보자. 네. 여기서 A의 부호는 0보다 저 작아요. 자, B의 부호는 0보다 얘가 다시니까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렇죠. C의 부호는 0보다 Y절편이니까 그죠? 가야 되겠죠. 자, 우승 한번 해보자. 이 녀석 A의 부호는 0보다 요. B의 부호는 0보다 작아요. C의 부호는 0보다 작아요. 어우 잘하십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표준형에 있는 APQ는 너무 쉬워.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다루는 건 뭐냐면 저 A, B, C를 다뤄요. 근데 A는 너무 쉬워. 왜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만 보면 돼. C도 너무 쉬워. 이게 Y절편이거든.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누구야? B잖아. 이 B는 누가 알려줘? 같다가 알려줍니다. 같다? 다르다. 같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우리는 A, B, C, A, P, Q의 부호를 자연스럽게 알아내는 게 가능해지겠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좀 피곤하죠? 그죠? 원래 이 개념을 듣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내가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으니까 오늘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힘드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호와 관련된 얘기들을 먼저 쭉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표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만들었고 아까 이미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축과의 교점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호는 우리가 이미 했어요. 그리고 시계값을 구하는 형태. 자,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X축과의 교점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볼게요. 그럼 정치가 다 볼 텐데. 그럼 글씨는 안 보여?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화면에 글씨가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 아프잖아. 자, 볼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칠까요? 이쪽은 그런 거? 아니다. 자, 뭐 요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참수입니다. 여기는 x축이고요. 여기는 y축입니다. 자, 이 i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 얘기를 해보자. 우리는 이 i를 뭐라고 부르죠? y 설편. 그러면 요 1과 5를 뭐라고 부르죠? X축 X절편.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얘는 축의 방정식이 얼마가 나올까요? 저요. x 3이요. 그렇지 3. 왜? 이제 둘 같아요. 대칭이니까. 네. 이 참수 항상 대칭이니까 축을 지은 대칭이니까 1과 5의 딱 가운데 있는 중점이 축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 하나. x절편을 알았죠. 네. 근데 그 x절편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일반적으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 이 이차함수가 x절편이라는 건 뭐에다가 0을 대입해야 x절편이 나와요? 그 Y에다가 y에다 0 대입하면 x절편 나오죠.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죠? y에다가 0 대입해야 x절편이야. 봐봐. 여기 y에다가 0을 써볼게요. 그렇지? x절편이 나왔어. 여기에 x에 1이나 5가 들어가면 0이 뜬다는 소리죠. 이해돼요? 네. 그럼 얘를 x-1, x-5라고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지. 왜 1 들어가면 0, 5 들어가면 0이니까. 근데 봐봐. 너희 이거에서 y 자리가 0으로 바뀐 이 형태를 보면 이거 뭐랑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2차 방정식. 방정식과 똑같은 틀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죠? 자, 요 구조도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졌을 때 구하던 풀이 방법이었어.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x절편을 뭐하고 동일시하시면 되냐면 방정식. 그렇지. 2차 방정식의 뭐? 그렇지. 해. 진짜냐?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왜? 형태적으로 맞잖아.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x절편 주어졌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가지고 하나 더 알아낼 수 있는 거. y절편이 뭐예요? 그 2.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 나온다는 2. 거야? 2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틀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는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y라고 다시 바꿔주시고요. 자, x에다 뭘 대입해요? 0. 0. 그러면 0, 0 대입했으니까 마 1과 마 5를 곱해서 5a가 나왔죠. 그때 y 값이 얼마라고? 2. 2라고 써있죠. 그러면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뭐예요? 5분의 5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a를 알게 된 거잖아. 5분의 2라는 사실을. 맞나요? 네. 그쵸?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얘를 전개하시면 돼요. 자, 5분의 2에다가 x의 제곱.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의 x. 플러스 둘을 곱하면 5였으니까 플러스 2라는 식으로 이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왜? 그림 안에 주어진 정보들을 다 활용하면 될 테니까.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이거는 이제 복합적인 문제고,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거는, 근데 이번엔 얘를 줬어요. 2,1이라는 정보를 줬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함수가 뭔지를 물어봤어. 그러면 또 한번 해보자. 이번엔 우리한테 친절하게 누구의 좌표가 주어졌어? 꼭지점이 주어졌죠.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는 x절편이 있으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꼭지점이 있으니까 저 표준형과 일반형 중에서 누구를 쓰는 게 좋을까? 표준형. 표준형. 왜 표준형에는 꼭지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a, x, 마이너스 얼마? 꼭지점이 2,1이야. 오 병원이다. 오세요. 1. 2 까니나 제곱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능하겠죠? 네, 다녀오세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뭐만 남았어? a만 남았지. 네. 그럼 이제 0,6을 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에다가 얼마를? 6을 x에다가 0을 0. 그럼 얼마? 4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a 값은 뭐가 되죠? 4분의 5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저기 그 Y에다가 6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요 점의 좌표가 뭐예요? 6?
0,6이죠. 그렇죠? 그래프가 0,6이라는 점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나고 있죠. 지난다는 말은 그 점의 좌표 x하고 y의 좌표를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그럼 있는 저 거잖아. 밑에는 어. 2,1에도 돼 있고 연립방정식 쓰면 되는 거예요? 2, 저 2,1에도 저 x랑 y 대입하고 어, 그 연립방정식 2,1에다 대입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저 2,1을 x랑 y에 각각 대입하면 그러면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냐면 봐봐. 그렇게 해도 된다. 연립반이 세워줘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방법을 취하면 y는 예를 들어서 내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여기다가 2,1을 대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x에 2 대입하면 이거 0대에서 사라져. 그치? 여기다 이 백날 대입해봤자 어차피 0대 사라지니까 a 값을 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미 사용한 영, 이거는 일회성이야. 얘를 사용해서 꼭지점의 좌표로 이걸 형태를 만들었잖아. 그럼 더 이상 얘를 사용할 필요 없죠. 나머지 한 점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주어졌던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렇다. 풀어볼게요. 이쪽에서 나올까? 여기는 원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이런 문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일단 저 지금 추계 방정식이에요. 추계 방정식이 얼마? x는 2요. 이렇게, 그쵸? 나이구나.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냥 여기가 얼마래요? 4래요. 그럼 뭐도 알고 있어? 꼭지점의 좌표도 알고 있겠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대입하면 돼? 2, 마이너스 2, 0,4. 0,0 대입하시면 되죠. 0,4는 안 지나. 그렇구나.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대입해야지. 지나지도 않는 점을 왜 대입해? 그러면 나이 그쵸. 0,4. 0,0 대입하시면 되죠. 네. 원점 지나잖아. 그럼 0,0을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0,0 대입했으니까 얼마? 4a 플러스 4는 0이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막 1.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왜 프린트 달아졌냐 기분 나쁘게. 얘는 아마 저거 보고 하는데. 왜? 숙제인데 왜? 숙제인데 끊어져 10초인데 끊어졌다고? 아픈 거예요? 숙제인데 아니, 나도 10초인데가 티셔츠만 끊어졌나 그렇다면 헐 언제 버리시면 일단 안 좋은 그럼 어떻게 하냐? 수술했는데? 수술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얘가 성장판을 건드리는 거라서 자, 아니면- 보시면 우승이가 더 때려가지고 안 터지고 아니야? 자, 여기 보자. 얘들아. 강쌤TV 구독과 좋아요.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조용히 하고 있어.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방식을 좀 달리 해볼게요. 우리가 저거 풀 때는 이제 x 절편을 이용했거든요.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축이 얼마예요? 축이요. 축은 1인분의 3. 1이죠? 네.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아. 중간에 있는 숫자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a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q라고 놓는 거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자. 어떤 숫자를 대입해 보냐면 0,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은 0 들어갔으니까 a 플러스 q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3,0 대입해 볼까요? x에 아, 무슨 대입하더라고요? 잘못 대입했네. 자,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는 0이고 4이 여기 마일이니까 4a 플러스 q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 3을 대입해 볼까요? 근데 3을 대입해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죠. 네. 요거 한번 대입해 보자. 0,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은 a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무슨 방정식 돼요? 연립 방정식. a, q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책에는 무조건 얘는 이렇게 대입하고 얘는 이렇게 대입하고 써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되죠. 똑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여러분 취향껏 바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표준형을 이용하는 형태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최악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정말 최악의 문제는 풀기 어려워서 최악의 문제예요. 짜증나서. 너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한테 보통 얘네들을 줘야 되거든. 절편이나 꼭지점을. 근데 이 나쁜 녀석이 이렇게 줬어요. 얼마일까? 숫자 5, 6, 7, 7, 7, 7. 얘가 5인데 7 하기엔 좀 그렇잖아. 5,3 해볼게요. 자, 요점 하나 해볼까? 요점 얼마일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네.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래놓고 식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 많아. 대입하시면 돼요. 이게 최악입니다. 어노잉. 어디다가? 저 일반형에다가 하나씩 대입해야 돼. 그냥 얘부터 대입해볼까요? 그러면은 25에 A 플러스 5에 B 플러스 C는 3 하나. 그 다음에 저거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1. 자, 요거 0, 마이너스 2죠. 그나마 제가 있어서 다행이야. X에 0, 0 들어가면 누가 남아요?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C에다가 이 자리를 마이너스 2로 다 대체시키는 거지. 마2,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무슨 방정식? 또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저거 이용해서 우리가 A하고 B의 값 C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구해서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이야. 우리가 문제에서 근데 여러분이 일단 감안할 건 뭐냐면 자, 단어인데 꼭지점이 주어졌어. 그럼 무조건 이쪽이에요. 뭐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꼭지점은 무조건 이쪽이야. 그 다음에 x절편이야. 그러면 이쪽이긴 한데 x절편은 조금 별개예요. 어떤 식으로 가야 돼? a에 x-알파, x-베타의 틀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점이야. 그럼 무조건 이쪽이야. 그쵸? 좀 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쵸? 자, 그럼 축이 주어지면 당연히 이쪽이 있겠죠? 축은 P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는데, 그리고 만약에 Y절편 줬어. 그러면 이쪽이 동그랗 C니까. C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꼭지점이나 축이 주어지면 이쪽이 편하지. 왜? 꼭지점이나 축은 PQ니까. 세 점이야. 뭣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일반형 가는 거야. 근데 Y절편은 C의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쪽이 좀 편하겠죠? 그런데 X절편을 구하는 문제는 별개야. 이쪽이냐 이쪽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X절편은 따로 이 형태로 가시는 게 좀 더 수월해요. 아시겠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이쪽으로 가라는 아니야. 그치? X절편이지만 X절편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쵸? 무조건 가라는 아니지만 일단 그쪽으로 가는 게 풀이가 조금은 더 쉬워질 거다. 조금은 더 빨라질 거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왔었던 유형에 대한 얘기까지가 이렇게 하면 좀 정리가 된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나왔었던 이참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부호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좌표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A, B, C의 부호를 결정하는 같다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꼭지점이나 축, 뭐 서로 다른 세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대표 용어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허접해. 그치?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어렵다. 아마 넘어가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뭐, 뭐. 잠깐만. 4, 마이너스 5. 이것이 왜? 저 마우로 했어요. 그래요. 축의 방정식 x는 얼마? 4.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너무 어렵다. 자, x축으로 n만큼 한번 해보자. 우리가 x축으로 n만큼이니까 y는 일단 x에다 뭐 대입해? x 마이너스 m을 대입하는 거죠. 마마. 그리고 y축으로 n만큼이니까 원래 뒤에 원래 3이 있었잖아. 근데 y축으로 n만큼이니까 여기 3을 n을 더 더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더니 누구랑 일치한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랑 일치한대. 같대. 그럼 m의 값은 얼마인 거야? 마이. 마이. n의 값은 얼마? 마팔. 마팔. 괜찮죠? 어렵지 않죠? 네. 차분하게 하면 돼. 괜히 뭐 급하게 가지 말고 머리 막 암산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써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비교만 하시면 부호에 부호나 이런 문제들 없겠죠. 자, 다음 3번 가봅시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 봐봐. 우리가 증가 저 얘기는 저 i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자, 축이 어디예요? x는 3이라는 축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 쟤는. 봐봐, 그래프 봐봐. 자, x가 증가할 때 여기는 지금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가. 감소하고 있죠. 네.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 증가하고 있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는 부분은 어디? 여기잖아. 네.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오른쪽인 오른쪽. 거죠. 그러니까 얼마? 3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항상 이차함수에서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나오면 축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3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야? 아시죠? 같을 때는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3보다 큰 구간에서만 증가하는 겁니다. 자, 4번 할게요. 자, APQ의 구호. 이건 너무 쉽다. 그치? 평원아. 위로 블록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자, 이게 꼭지점의 좌표잖아, PQ가. 그럼 P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Q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에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자,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영 가장 먼저 뭘로 묶어요? x제곱의 개수로. 누구를 묶어? x제곱과 x제곱과 2x 그렇지. 자, 상수항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더하고 빼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영이 얼마를 더하고 빼야 돼요? 현우야 얼마를 더하고 빼야 돼요? 1이요. 그렇죠. 1을 더하고 1을 빼셔야 되겠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겠고. 아이고.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뒤에는 얼마가 될까요? 아무나. 맞아요. 3 플러스 3이죠. 왜?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아, 5가 마이너스 2를 만나서 3이 되는 게 맞죠? 형이야, 자, 형이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끝났다. 축의 방정식 x는 얼마? 1. 꼭지점의 좌표는 1,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할게요. 형이야. 자, 동영입니다. 형이야. 그래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자,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x절편이라고 불러요.
x 절편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차 방정식의 해랑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건 y에 뭘 대입했다는 소리야? 0 대입했다는 소리죠. 그럼 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y에다가 0을 대입해 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0은 0이야. 누가 봐도 이거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얼마? 5. x 플러스 얼마? 2. 아, 좋아요. 그럼 x 절편이 5하고 마이너스 2하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 절편을 각각 pq가 5하고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는 건데 아직 안 끝났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구하래. 근데 아까 그랬지? 저기서 y좌표는 누구야? 맨 뒤에 거. 그죠? 그러니까 PQR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되셨죠? 자, 항상 저 뒤에 상수항이 y좌편이라는 거, x에 0 대입하시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 유형이 국간에 있어요. 유행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럼 정답 마이너스 7이에요. 계산하시면 되죠. 아, 네. 자, 그 다음 여기 가봅시다. A, B, C, F. 자, 누가 봐도 하민아, A는 0보다. 아니요, 원숭이도 나 떨릴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C는 0보다. 작아요. 자, B는 0보다. 이가 0보다 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같다라 그랬죠, 같다. 나 틀렸어. 그치? A하고 B가 같다. A하고 B가 다르다. A하고 B가 같다. A하고 B가 같다. A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B의 보호는 A의 보호를 가지고 그 I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둘이 같다. 둘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병원아, 그러면 저 그래프가 오른쪽에 생기면 B가 저기 0보다 크게 될 거예요, 작게 될 거예요. 친절한 현우. 이해했지? 자, 쟤 같다, 쟤 다르다. 시간이 둘이 곱하면 플러스. 저게 오른쪽에서 둘이 붙으면 마이너스가 돼.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부호가 달라져. 자, A는 빠르게 구할 수 있으니까 B까지 같이 구할 수 있지. 자, 영상이 다 있으니까 그건 집에 가서 참고하시고. 그러면 겁나 친절했다 진짜. 겁나 친절. 진짜 겁나 친절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뭐의 좌표가 눈에 보여? 축과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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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이면 무조건 뭘로? 표준형으로. x X 플러스 저 플러스 1. 1의 제곱 플러스 2. 좋아요. 자, 이제 우리는 저 a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를 대입해야 돼? 저 0, 0, 2를 대입하셔야 되겠죠. y절편 0, 2를 대입하셔야 되겠죠. 요 식에다 뭐 하려고 대입한다고요? 뭐 구하려고? 누구 구하려고? 2차 함수의 식. 그러니까 아, A, 그리고 A, 그렇죠. A. A 값 구하려고. A 값을 구해야 식이 완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0,1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y에다가 1 대입하시고 x 0, A 플러스 2네. 그럼 A 값은 얼마? 마일. 그래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가 그럼 정답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오 재밌다. 되셨나요? 오케이. 짜증나는 문제. 다음 자, 문제 이제 라스트 짜증나는 문제 가봅시다. 몇 개의 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또 최소한의 양식이 있어요. 양심은 있어. 이게 양심의 표현이야. 저 녀석이 이제 양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야. 자, 그러면 이 0,5라는 녀석이 우리한테 누구를 주냐면 C의 값을 바로 알려주는 거야. 이 몰라도 돼. 대입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보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y 자리에 누가 들어오고 7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원래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 마이너스 2라고 7을 대입했으니까 y 자리에 7이 들어오고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자, 두 번째. 여기 자리에 1,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마 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마지막 0,5를 대입할 거야. 0과 5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5는 c.
그러면 C의 값이 이미 우리가 5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굳이 C하고 놓을 필요가 없이 여기를 다 5로 바꾸면 되겠죠. 5. 자, C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 우리는 이들로 연립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A하고 B의 값은 얼마나 나오면 될까요?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닌데? 저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아닌데? 아니네요. 그 A가 마이가 나오고 B가 마사. A가 마이, 아닌가? 제가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B가 마, B가 마사고 사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성급함의 결과.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완성이 됐어요. A, B, C의 자리를 각각 대체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A 값은 마이너스 2였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4였고요. C의 값은 5가 되고요. 근데 이걸 또 그걸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차함수식으로 바꾸라는데요. 이게 이참수야. 그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쓰실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표준형으로 쓰셔도 돼요. 둘 다 돼요. 학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론 서술형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술형이 나왔어.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표준형으로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계산이 끝난 그 형태 자체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그 문제되는 사람 마음이긴 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오늘 남아서 복합일 듣고 가네요. 네, 오늘 복합용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유제만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만. 너무 어려운데요.